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해외 취업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으로 시작합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에서는 행정과 기술 분야의 신입 7급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의 경우는 토익 700점, 탭스 555점, 토플 79점 이상, 기술직의 경우는 토목과 기계,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사무와 기술 업무를 지원할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 중인데요. 성별과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만 34세 이하인 분들,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5월 9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능률협회에서는 평생교육본부 웹디자이너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대졸 이상 또는 2019년 8월 졸업 예정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포토샵을 잘 다루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5월 10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에 연구직과 기술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의 경우는 석사 이상, 기술직의 경우는 학사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토익이 700점, 토플이 550점, 탭스가 55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2부에서는요. 해외 취업 및 인턴십 전문 기업 단잡의 오영숙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해외 취업을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중간에 또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끊어졌는데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좀 알려주시죠. 그러게요. 늘 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해외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이제 우선 첫 번째 비자의 규정 알기, 두 번째 어학 능력, 네. 세 번째 해외 그러니까 직무 관련 실무 경력 및 기술, 그리고 네 번째 직무 관련 학위 및 자격증. 네, 오늘 네. 그 마지막 사항 직무 관련 학위 및 자격증에 대해서 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나라마다 비자의 이제 자격 요건이 너무 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게 전공 관련 직무로 취업을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전공과 관련하지 않은 분야로도 비자의 규정상 취업이 용이한 국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례를 들어 가장 가까이에 있고 또 선호도도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네. 전공 무관하게 취업이 오. 가능하고 취업 비자를 받아서 영주권까지 이르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근데 서비스 직종이 아닌 좀 사무직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공 관련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그 분야의 전공이나 또는 부전공, 복수 전공의 학위가 필요한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도 전공과 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뭐 일례를 들어서 가장 이제 선호했던 국가가 미국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은 이제 비자의 규정상 전공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도 전공과 같이 인정을 또 해주고 있고요. 네.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으면 전공자에 준하는 조건에 부합이 되게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또 하나 저희가 학위 부분에 있어서 살펴봐야 될 점은 4년제 학위 이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 전문대와 같은 학위도 인정이 되느냐. 또 요즘에는 이 정규 학위 외에도 사이버 대학이나 또는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같은 것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학위들이 정규 학위와 같이 인정이 되는지는 사전에 꼭 비자의 규정 알아야 되는 거 중요하다라고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 부합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뭐 전공 관련해서 그 전공 관련된 분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학위에 준하는 그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이 또한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경력을 5년 이상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그 이상을 필요로 하기도 하기 때문에 비자의 타입에 따라서도 준비해야 되는 학위와 그리고 경력에 요하는 그 기간이 달라진다는 부분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싱가포르나 중국 이제 추후에 저희가 국가별로 살펴볼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 따라서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닌데요. 전공자이면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좀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싱가포르는 고졸이어도 취업이 가능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학사학위 이상이어야 하고 또 취업 비자를 현지에서 받을 때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자의 규정을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대학생 지금 현재 재학 중이신 분들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내가 지금 전공이 아직 정해졌다 하더라도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거든요. 해외 취업에 내가 과연 해외 취업을 희망할 때 어떠한 전공이 필요로 한지 또는 지금 전공의 선택은 그렇지 않지만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어떤 쪽으로 선택을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살펴보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요즘 국내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들 같은 경우는 좀 평균적으로 네. 이 스펙을 위해서 자격증을 한 3개 정도 취득한다고 합니다. 해외 취업에도 이런 자격증 취업에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국내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해외에서도 통용이 되느냐. 첫 번째, 통용이 되느냐. 두 번째, 얼마만큼 베네핏을 줄 수 있느냐. 정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그 직종이나 직무별로 좀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게 자격증 우선은 아니고 자격증이 곧 실무 능력이라고 판단을 하지는 또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격증이 해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통용이 되는지 우선 그 부분을 정말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렵게 준비했고 많은 자격증을 취득을 했지만 그것이 실제 해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통용이 되지 않는다라 그러면 그러니까요. 무용지물이 되겠죠. 사실 그럴 때가 저희도 그 이력서를 받아보면 좀 가장 안타까울 네네.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회계 분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쓰는 프로그램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회계사 자격증이 미국에서도 통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가 회계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AICPA 같은 그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데요. 그러나 이제 미국 회계 분야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는가? 이거는 또 아니거든요. 어떤 인턴십으로 취업을 우선 인턴십으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정규 취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겠고요. 일반 기업체에서 회계 관련 직무로 내가 취업을 희망하느냐 또는 그런 기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CPA 펌 전문 회계사 그 사무실 같은 곳에서 취업을 희망한다라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필수로 AICPA 자격증을 보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자격증이 실무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격증보다는 좀 실무 역량 경험을 키우는 데 좀 중점을 두셔야 되겠고요. 사실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부분이 아마 실무 경력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해당 국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인정이 되는 자격증이 또 실무와도 관련이 있다면 금상첨화일 텐데요. 네, 대표님께서 그렇겠죠. 좀 추천하는 자격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어느 한 특정 국가를 두지 않고 전반적으로 해외 취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꼭 이것만큼은 좀 우선적으로 취득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꼽고 싶은 거는 MS 오피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스 자격증을 네, 좀 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스 자격증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취득을 또 하고 있으신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공인 자격증이죠.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이 과목의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고 여기에 또 액세스나 아웃룩 같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총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마스터 자격증이 오.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즉 모스 마스터는 제가 우선적으로 취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회사 업무에서 세계적으로 좀 필수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취업 시에 좀 실무 능력을 증명하는 좋은 지표가 되어줄 수 있겠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인 만큼 공신력이 인정되는 시험이고 실무에서도 아시겠지만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홍콩, 멕시코 등 170여 개 국가에서 이 시험이 시행되고 있고 포춘지 선정 500대의 기업의 90% 이상이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챙겨둬야 될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미국에서는 또한 모스 자격증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고 이 오피스 프로그램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무엇보다 엑셀은 잘 다뤄야 하겠고요. 엑셀에서도 매크로 함수 기능 같은 경우까지 좀 실력을 높여 놓으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럼 과연 초기에 이제 체류 자금으로 얼마를 준비를 해야 될까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통 좀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가는 게 좀 안정적일까요? 네, 돈 중요하죠. 근데 이 초기 비용도 사실 이제 추후에 좀 이렇게 국가별로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조금 더 그 국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초기 그 진행 비용, 그 비자를 진행하는 비용, 또 그다음에 체류하는 그 자금 등은 국가마다 이제 좀 상이하죠. 예, 취업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어느 정도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솔직히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국가별로 물가도 좀 다르고 항공권만 해도 차이가 굉장히 상이하고요. 비자를 진행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국가는 반드시 신체 검사를 필수로 해야 되고 또 어떤 국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들이 좀 다 다르고 체류하시는 기간, 비자 타입에 따라서 체류하시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어느 나라로 내가 취업을 준비할 것인지 체류 기간이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해당 전문가와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예측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기 정착 비용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또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 놓치지 말고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해당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서와 문화로 생각을 하면 좀 사소한 일에도 오해를 쌓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보고요. 또 그 사소한 오해가 갈등을 불러와서 좀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까지 발전되는 일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는데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사전에 좀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히 업무가 이제 분장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뭐 대리 직급에 따라서 또는 과장 직급에 따라서 부장 직급에 따라서 업무의 경계가 명확한 편인데요. 해외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주어진 업무나 또는 내가 뭐 시키는 상사가 시키는 일만 잘해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지는 않고요. 네. 이런 그 해외 문화 자체가 자신의 업무를 좀 스스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찾고 넓혀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창의적인 인재의 한 형태가 아닐까도 싶은데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업무만 딱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두세 명, 심지어는 세네 명이 일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업무량을 주고 그것을 해내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 상사나 선임 직원이 자신이 맡게 될 업무에 대해서 뭐 인수인계를 굉장히 하나에서 10까지 다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네. 그러한 기대치는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주어진 업무는 이것이지만 어디 부분까지도 더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좋을지 찾아보시는 노력도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그 해외 취업 선배들의 수기 또는 관련 책들 또는 블로그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회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좀 보다 알차게 효율적으로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외 취업을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외 취업을 할 때 그 해외에서 일해본 경험이나 인턴십 등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정부 인턴십 프로그램 많은 분들 좀 기다리고 계시는 정보입니다. 일단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농림축산 그 식품부에서 2019년 하반기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와 해외 기업 연구소에 파견될 청년 인턴을 5월 17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해외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농식품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는데요. 올해는 상하반기 총 50여 명을 지금 선발할 계획으로 진행 중이고 상반기에 이미 33명을 선발했고요. 하반기에는 약 18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반시 인턴십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받는 거고 또 어디에서 이 인턴십을 하게 되는 건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네. 선발된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동안 실제 그 분야 업무 현장에서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겠고요. 또 농식품부에서는 3개월 동안 해외 체재비 그리고 왕복 항공료 또 비자 보험료 등을 모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금 채용 기관으로는 UN 식량 농업기구 그리고 국제농업개발기금 그리고 국제식량정책연구소, 네덜란드의 와게닝 연구소, 오스트리아의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패슬 인스트루먼츠 등 7개 기관 들 수 있겠습니다. 이들 모두 글로벌 인지도와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국제기구이고 또 해외 기업 연구소이기 때문에 상반기 채용한 인턴에 대해서 그 만족도가 좀 네. 높아서 하반기에도 한국인 인턴 채용 의사를 표명했고요. 이걸 보니 선배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그럼 구체적인 선발 과정 또 일정까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하반기 인턴 모집 기간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월 17일까지이고요. 국내 심사, 서류와 면접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해외 기간 면접을 거쳐서 7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종 선발된 인턴은 국내외 농정 통향, 또 해외 안전 등과 관련된 사전 교육을 미리 받고 현지 적응력을 높여서 8월부터 해당 채용기관으로 파견될 계획에 있습니다. 국제기구 또 해외 기업 등은 사실 정규직 채용 시에도 해당 분야의 인턴십 경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향후 농식품 분야의 어떤 그 해외 취업을 희망하시는 청년들이라면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취업에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월 17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셔서 또 해당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외 취업도 그렇고 인턴십도 그렇고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저희 그 한 취업 사이트에서 구직자들이 이제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 느끼는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 조사를 해봤었죠. 네. 그 결과를 보니까 외국어 능력 향상이 더디다라는 답변을 하신 분들이 4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공고 자체를 찾기가 어렵다, 원하는 조건의 공고가 없다.
그다음 현지 상황에 대한 확인이 좀 어렵다, 관련 정보 찾기 어렵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다 등의 순서로 해외 취업 준비 시 느끼는 어려움들을 꼽으셨습니다. 예, 역시나 좀 해외 취업할 때 가장 좀 발목을 잡는 게 이 언어, 어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건 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예, 사실 외국어 공부의 왕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엇보다도 인내와 끈기가 중요하다고 뭐 거듭 말씀드려도 중요하지 않겠는데요. 일단 그 자신에게 맞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뭐 전화 수업, 또 화상 수업, 그다음에 외국인 친구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모임들이 그 미덕 대표적이죠. 우리나라에 또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어학연수, 이러한 어느 정도 기초 실력이 쌓였다면 꾸준하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좀 실력을 보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어휘력이 가장 기본입니다. 언어는. 그래서 어휘력 향상에 좀 가장 역점을 두시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3, 4개월 정도 좀 단기간에 내 실력을 확 끌어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면이나 또는 기간적인 면에 있어서 좀 가성비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예, 효율성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정보 인턴십도 그렇지만 해외 취업이 정보 전쟁이거든요. 이제 네. 얼마나 좀 알찬 정보를 빨리 습득하느냐가 성공의 지름길일 텐데 이 구인 공고 어디에서 좀 정보를 얻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공채 개념이 아니고 좀 수시 채용과 추천을 통한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해외 취업 관련된 사이트들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그 해외 취업 사이트 월드잡 플러스, 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의 잡투게더, 코트라 해치투게더, 코트라의 컨택코리아, 또 링크드인, 또 그다음 해당 국가의 취업 포털 사이트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일례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monster.com 같은 사이트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jobchina.jobtogether.net 같은 사이트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제일 아무래도 이제 중요하고 현재 그 가장 유효한 채용 공고를 볼 수 있는 것들이 해당 국가의 취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에이전시들의 또 사이트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국가의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취업할 때 이제 느끼게 되는 어려움 세 번째, 이제 원하는 조건을 공고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상은 높고 현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괴리감 아닐까요? 네, 좀 과잉 기대치 아닐까, 기대치를 낮춰라라는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어학 실력이나 실무 경력, 희망 연봉 등이 과연 지금 나의 현실과 맞는지, 너무 과잉 기대치는 아닌지 좀 살펴보는 노력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해외 취업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알아볼까요? 다음 시간에 좀 국가별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 해외 취업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로 함께해 주신 단잡 오형숙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